정치권 오늘 안철수 신당 창당 공식화 그리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로 정말 긴박하고 분주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날씨처럼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한번 전국 기상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서구 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적인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민주당이요. 예. 이거 표결 강행한 거 이게 사회권 남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법적 대응하겠다. 네.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하겠다. 뭐 예, 여러 가지 황찬현 법적 조치를 좀 한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는 그 의사 진행에 관한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발언한다든지 표결하는 거에 관해서는 사법부는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97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 국회의장이 그 국회 개의 날짜를 안 알리고 여당 의원들만 모인 데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헌법재판소는 네. 그 경우에 그런 야당 의원들의 발언 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다. 네. 네. 그러나 그러나. 그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효력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이렇게 판례가 했습니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야당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 아니면 법원에다가 뭐 저런 걸 낼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럼 법원이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은 아니 이 삼권 분립인데 국회가 그런 거 관여하는 게 안 맞다 이런 얘기고 또 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그 위헌 법률도 심사할 수 있고 하니까 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법원에 그런 것이 이제 접수가 되더라도 법원 입장으로선 그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이제 뭐 날치기 통과다, 국회법 위반했다 하는데 우선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다퉈주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 주된 주장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안 봐줬다. 예. 근데 강창희 기장은 관행주가 안 봐줬다. 예. 안 해왔다. 네. 그런데 그리고 전날 통보했대요. 예, 필리버스터 안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법 106조에 2에 그게 있거든요. 무제한 토론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는가 하면 그 무제한 토론의 요구는 그 안건이 의사 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 전에. 예. 그런데 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본회의 개의 전에 제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개의되고 나서 막 우리 무제한 받아달라. 토론하겠다, 필리버스터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야당 쪽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네. 이 국회법 106조 2의 위반이다. 소위 네. 필리버스터 위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주장도 관행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 그 의사 진행에 관한 자율권의 범위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법원이 그걸 뭐 심사할 가능성도 없고 헌법재판소를 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가결 선포가 무효다.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0%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네. 이제 법적인 요인하고 정치 이 관행적인 요인 두 가지를 같이 또 좀 볼 수도 있는데 예. 그 국회 선진화법 할 때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사와 예산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신속 처리할수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법에는 그냥 국회법에다가 필리버스터 넣어놓긴 넣어놨지만 그러나 이 정신이 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이건 토론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한다. 이제 그런 어떤 뭐 결론을 낸 거고 그다음에 인사안에 대해서 뭐 직권상정이 그 관행상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또 야당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되기 이전에 여당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야당을 존중해서 합의해갖고 웬만한 거는 받아주고 또 웬만한 건 야 이거 우리가 처리한다 이래갖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선진화법이 작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관행은 또 적용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법적 정치적을 묶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무슨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다 그걸 제출했을 때도
이것이 이제 절차적 위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위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야당 측에서는 그동안 감사원장하고 총장은 오케이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통과시킨 걸로 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그런 황찬현 그 감사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전 국민에 알린 셈이거든요. 그런데 알렸는데 지금 절차 위반이라서 이건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이라는 상식이기 때문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법심사 할 수 있다는 긍정서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사람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이냐. 뭐 이런 또 그 막다른 골목에 워낙 불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표결은 다 거의 불복하시잖아요. 많이들 싫어하시죠. 소장님, 오늘 민주당은 참 울고 싶은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전에는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면서 뭐 모든 매체에서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되나 뭐 지지율 반토막 난다 이런 보도들 계속 나왔고 오후에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됐고요. 예, 그 127명이 그 좀 민족 자본가 한 명을 못 당해가지고 민족 자본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필재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한 명을 못 당해가지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모양도 웃었고요. 그것도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사전에 순서를 정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 건가 하지 무슨 뭐 서안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 준비도 안 됐고 지금 전 국민을 각종 소송을 남발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듣도 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례들을 다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그저께 보도했죠. 그 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경제와 복지 이 부분이 한 50%고 NLL이나 국정원 댓글은 3%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일보 칼럼에 그래 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안 의원이 이야기할 만한 부분을 민주당이 미리 다 제안을 하고 법안화하고 또 그런 쪽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10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이 안 의원의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결국 오늘 이 며칠 전에 문재인 의원이 NLL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서 대선 승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좀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다. 네, 같다라고. 그런데 오늘 보면 문재인 의원이 그냥 종북몰이라고 하면서 박창신 신부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수호천사가 아니라 그냥 종북천사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을 보면 안 의원이 민주당을 갖다가 좀 정신분열적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더욱더 강경하게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봤을 때 저 신부님이나 오늘 이제 불교계에서 뭐 1,012명이 조계종 성녀가 14,000명입니다. 그중에 7.3%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박통에 반대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적어요. 그리고 또 일부 뭐 기독교계 이래서 이제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 측과 굉장히 가까웠고 기독교 쪽에서 저분들의 독자적인 그 성향이 그 친북 반미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분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저분들을 행동 대장으로 앞세워서 종교계 지금 제야라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회 단체나 별로 맥맥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총대를 메워서 정권에서 그 참아 못하는 말들 대통령 퇴진해라. 더 나아가서 무슨 NLL이나 영평도나 천안함에 대한 금기를 깨는 발언들을 하면서 북한을 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정권이 특검을 안 받을 거다. 정권과 여권이 이미 그렇게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감사원장이나 또 장관들도 다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무한 투쟁을 몰고 가면서 오히려 안 의원이 그 창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친노와 친박 간의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겨울 이 음동설안에도 한 보름 단위로 행사들이 예정되어서 종교계 행사들이나 사회단체 행사들 때로는 민주당도 가담을 하면서 이걸 쭉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안 의원이 그 가는 부분에서 혹시 민주당에서 이탈 세력이 있다면 그 배신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가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차단을 하는 부분이 얼마나 더 이 효과적으로 먹힐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문재인 의원이 오늘 그 미사하면서 사제에 대해서도 종북몰이냐 뭐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다. 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사제에 대해서도 종북몰이냐라는 부분은 이 사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제가 이 현실 정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건 사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제라고 뭐 완전히 어떤 성역이고 이러려면 종교와 신앙 안에서 머물면서 활동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이럴 때는 사제고 저럴 때는 뭐 이렇게 또 뭐 봐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다음에 사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요번에 오늘 미사도 사실은 시점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28일 오늘 예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딱 맞췄습니다. 이게 시국 미사이면서 정치 미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치 미사요. 정치 미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사제한테까지 가는 건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사제가 현실 정치 개입한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제를 이용하는 정치권들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남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웃음거리입니다. 무슨 한국에서는 가톨릭 사제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 그게 웃음거리지. 현실 정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논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네. 사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제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상 우리 헌법과 법률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고 취해법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더 교인들이 따른다는 점에서 더 신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사제의 지위에서 정치에 관여를 하셨는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그분의 의도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 은퇴한 그 원로 신부님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디서 이상한 책을 하나 구하셔서 마치 성경책처럼 안고 가시면서 무슨 컴퓨터를 통한 부정 선거됐다 어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보게 되고 대통령까지 나서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확대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하면 야 이거는 정말 사제를 하나님의 그 종인 사제를 탄압하는 이런 정권이 있다 하고 지금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게 정치적으로 사제를 탄압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법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이용이 돼가지고 나를 탄압한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줘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소장님 오늘 안철수 의원 그 세력화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새정치 미스테리 좀 풀렸나요? 저는 안 의원이 오늘 한 이야기는 작년에 안철수의 생각 책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 엑기스 그대로입니다. 그냥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였죠. 근데 안 의원이 마치 역대까지 정치권에 몸을 안 담근 여야 이 정쟁에서 몸을 한 번도 안 담근 사람처럼 해가지고 본인은 또다시 이 새로 신선한 사람처럼 세탁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년쯤 출마하니 안 하니 그러더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야권과 단일화를 했고. 그렇죠. 사실 후보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한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지지선언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결국은 야권 후보를 지지했고 그 사람을 보고 신당 창당을 하면 내가 대표가 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미래 대통령으로도 이야기를 해달라 했다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정쟁에서 야권에 이미 몸을 디뎌서 야권에서 대선 출마도 한번 하려다가 그 사람 안 돼서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던 사람인데 안 의원이 이 모든 정쟁에 초연한 듯이 하면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안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며칠 전에 부하 송 의원입니까?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입니까? 부하요. 아니, 의원입니다. 일반 집단이네. 그래서 안 의원을 말을 대독했으니까 부하죠.
그 안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안보와 관련된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서 안 의원이 종북몰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진보와 보수 사이를 이렇게 교묘하게 가면서 양쪽에 좋은 점만 취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난 대선 출마 선언에서 했던 안보는 보수라고 한 부분에서 박찬신 신부의 NLL이나 연평도 천안함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안 의원이 그걸 종북몰이라 했단 말입니다. 부과시켜가지고. 그렇다면 도대체 안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기득권과 오늘 제가 좀 웃기는 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네. 아니 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이나 모두가 이걸 가능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과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기득권을 정리하는 부분, 또 고용주와 또 민노총의 기득권을 정리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서 얻는 표가 있으면 잃는 표를 감수하면서 새 정치를 가야지. 네. 지금도 오늘도 보면 선문답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 안 의원이 이 새 정치를 하기 전에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를 지지했고 또 그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창당해서 당 대표가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 정치가 아니라 야당의 신장개업 정치였죠.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새 정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해서 저는 안 의원이 사과를 국민 앞에 하고 그때는 제가 정치 초년생이라서 이 사악한 사람들에 꼬여서 발을 잘못 디뎠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 정치를 하겠다. 민주당하고도 관계없고 새누리당하고도 관계없고 나는 중도로 간다. 솔직하게. 뭐 이런 말을 하고 오늘 새 정치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요. 고해성사를 하고요. 본인은 그래가지고 대선하는 날 뭐가 두려운지 그 투표 공항에서 그 뭡니까? 미국 같죠. 여론조사 발표만 딱 보고 미국 갔지 않습니까? 6시 반 비행기 타고 그랬는데 그 몇 달 전에 일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걱정인 게 이 정치가 건전하게 또 경쟁적으로 발전하려면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꽤 좀 튼실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야당이라고 지금 민주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둘 다 형지리멸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보면서 이게 누가 못하나 지금 이런 경쟁하고 있는 것 같고 걱정인데 다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여전히 그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 정치라는 건 명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 부분도 제대로 정리하면서 가야지 국민들이 멋있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눈구렁이로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문제는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안신당에 관심이 쏠리는 건 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좀 야당 쪽에 좀 새로운 그 모습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모습 봐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를 발목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안신당이 한다는데 1인 신당은 안 하고 같이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라도 그냥 어떻게 대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재보선 전후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 지금 민주당의 친노 세력은 이념으로 또는 그 7, 80년대 인식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고 계속 국회 파행으로 계속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쪽 일부 남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기서 중도 내지 좀 약간은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목소리 못 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친노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이게 처가 미울 때는 첩이 이뻐 보이는데 또 막상 첩한테 가려고 하면 마음이 또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안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안 의원이 주식 팔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 연대 안 하면 저는 안 의원 지지자 되겠습니다. 예?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를 다 내서 끝까지 민주당과 2등을 하든지 1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를 게룬다 하면 저는 안 의원 지지자 되겠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황 소장이 제가 그래도 좀 연구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제일 컸던 이유는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었거든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니 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걸 뭔가 보여주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사실 철학이 어떤 건지도 아무것도 몰라갖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이 구름 위를 걷는 도사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이왕 좀 하시려면 우리 국민은 항상 새로운 걸 바라니까 그러면 좀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분가에 간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명망이 상당히 있으신 그 또 원로들이 곁에 있다 많이 떠나셨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은 그분이 안철수 의원이 됐건 또 누가 됐든 간에 항상 새로운 걸 바라는데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오히려 많이 듭니다. 뭐 잘 돼야죠. 뭐 건전한 또 야권이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죠.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서구 평론가 정태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